2025년 기준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 5,700만 원입니다. 월에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 셈이죠. 이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연봉이 약 4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은 직장인들 평균의 한 4배 정도를 받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회의원 1인당 투입되는 예산이 34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보좌진 인건비, 차량 유지비, 임차료 등등이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주목할 것은 돈이 아니라 세금입니다. 똑같은 1억 5천을 벌더라도 일반적인 직장인들과 국회의원들은 다르게 세금을 냅니다. 왜 그럴까요? 버는 돈은 똑같은 것 같은데 세금을 훨씬 적게 내는 걸까요? 대체 어떤 구조로 이것들이 가능한지 오늘은 세무사의 시선에서 이 뒤에 숨겨진 것들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하나씩 검토하듯이 국회의원들의 연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세비, 월급은 즉 단순한 급여의 개념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국가 운영을 위한 입법 활동의 보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청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유혹이 많다 보니까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급여를 충분하게 지급한다라는 것이 원래의 명분이었죠. 지금부터 약 60여 년 전인 1963년에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들이 제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제도가 꼭 필요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막 뿌리내리던 시기였고 의원들이 돈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턴가 독립성 보장이라는 취지가 특권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연봉이 1억 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매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인상 기준인데요. 원칙은 공무원의 보수 조정 비율을 그대로 준용해서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비과세 항목을 중심으로 증액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세비 외에도 별도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입법 및 정책 개발비로 연 2,546만원, 정책자료 발송이 750만원 정도, 의정 안내를 하는 문자 발송도 700만원, 유인물 관련된 비용들이 약 한 1,200만원 정도. 이게 다 세비와 별개로 지급되는 금액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1억 5천은 실질 월급이 아니라 기본 보장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월급이 1억 5천인 게 너무 많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따로 나가는 지원 경비들이 훨씬 많다라고 보시는 게 올바르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계산해볼까요? 국회의원 한 명당 1년에 드는 돈, 세비가 약 1억 6천만원 정도 있었죠. 그리고 보좌진이 9명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9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5억 1천만원 정도, 의원실에 대한 운영 경비가 약 1억 원, 입법이나 정책 개발에 대한 지원금도 약 5천만원 정도, 그 외 기타 지원금들이 2억 정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대략 한 8억 4천, 8억 5천 정도가 나와요. 이게 국회의원 한 명당 지원되는 실질적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0명이면 연간으로 따졌을 때 약 252억 원 정도고,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니까 4년 동안 약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나간다는 거죠. 전부 우리 세금으로 말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실제로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수령하는 돈은 약 1억 5, 6천 정도죠. 국회의원의 세비에 대한. 그리고 나머지는 보좌진 인건비나 차량 유지비 이런 것들로 당연히 지출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의원의 활동을 위한 돈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세비에 대해서 왜 국회의원들은 똑같은 세금을 내지 않냐, 일반 직장인들과. 이게 바로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많이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회의원의 급여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먼저 월정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과세 대상인데 일반 수당 약 770만원, 관리 업무 수당 64만원, 그리고 정액급식비 14만원 해서 848만원 정도가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입법활동비라든지 특별활동비가 있습니다. 입법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월에 한 313만원 정도, 특별활동비는 회기일수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약 한 31,000원 정도, 그러니까 연회로 따지면 한 300일이 되니까 78만원 정도가 매달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졌을 때 월에 받는 돈이 1240만원 정도인데 이 중에서 비과세 금액이 39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급여의 약 31.6%가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직장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월급을 1240만원을 받는데 그 중에서 39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세금을 하나도 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직장인들은 우리가 회사에서 차량 유지 비용으로 한 20만원 정도의 비과세를 책정해도, 또는 식대 비용으로 2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책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증빙 자료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390만원에 가까운 돈을 어떤 증빙 자료 없이도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 명분은 이렇습니다. 입법 활동비는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니라 활동 지원비로 본다. 그리고 특별 활동비는 회기 중 입법 활동을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것 역시 근로소득이 아니다. 근데 사실 입법 활동이 국회의원의 본업이거든요. 회기 중에 출석하는 것도 당연한 의무고요. 직장인으로 쳤을 때는 출근해서 당연히 그 본인의 업무를 보는 것들인데 출근비도 주고 업무비도 주고, 그리고 그건 급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입법활동비나 이런 특별활동비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았던 게 아니에요. 초기에는 그냥 소액으로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었는데 이게 계속 증액이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과세 항목이 아닌 비과세 항목 위주로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급여로 봤을 때 직장인들보다 내는 세금이 훨씬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연봉 약 1억 6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받는 연간 비과세액이 한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는 과세소득이 약 1억 1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일반 직장인이 연봉으로 이걸 받았다,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과세표준이 한 1억 4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 그랬을 때 납부세액이 약 한 3,500만 원, 그래서 실효세율로 따지면 한 22%에서 23%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5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9,5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서 납부세액이 약 한 1,800만 원 정도, 절반 가까이 덜 내는 겁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똑같은 돈을 받는데도 어떤 쪽은 22%의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어떤 쪽은 그거의 절반이 한 11% 정도밖에 부담을 안 하는, 그래서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는 직장인들은 한 3,500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는데 국회의원들은 그거의 절반인 한 1,800만 원 정도밖에 내지 않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그러면 연간 한 51억 원 정도의 세수가 차이가 나는 거죠. 4년이면 200억이 넘어가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명절에 받는 휴가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장에 우리 지지난주에 추석 연휴가 길게 있었죠. 설날도 마찬가지고 추석도 마찬가지고 약 한 400만 원 정도가 또 나갑니다. 이것도 이제 정근수당과 함께 지급이 되는데 과세는 되지만 실제 세율 자체는 굉장히 낮게 적용이 돼요. 왜냐면 이제 전체 과세 표준 자체가 지금 낮잖아요. 비과세 항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게 과연 탈세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 법문을 해석했을 때는 이 국회의원의 활동비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준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법에도 없고 이것과 관련된 유권 해석도 사실 없는데, 국회에서 이게 실비 변상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비과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권한 자체가 워낙 막강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구조가 고착화된 걸까요?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960,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투명성이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의원들이 개인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뭐 정치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집단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부정 청탁을 받거나 이런 행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충분한 활동비를 주자, 이게 원래의 취지였습니다. 일종의 이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만든 거죠.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민주주의가 막 정착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정당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정 득표율을 넘으면 선거비용도 보전을 해줍니다. 특히나 이 2004년부터는 정치자금법이 대폭 개정이 되면서 대부분의 정치자금들이 보다 투명하게 이제 관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까막눈으로 쓸 수 있는 이런 활동비에 대한 필요성이 사실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왜냐?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입법에 대한 권한이 그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특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본인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해서 위원회 자체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뭐라고 했냐면, 세비의 일부 항목들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 다른 국민들과 과세 세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험료 산정 등에 대한 부분들이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이 급여 항목을 법률에 체계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고 입법활동비나 특별활동비 이런 비과세 항목들을 중심으로 증액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명쾌하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잘 지적을 했죠. 그래서 과연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으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겠죠. 2019년에도 똑같이 이와 비슷한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입법활동비나 특별활동비는 본연의 활동에 따라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할 타당성이 부족하고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법안도 통과가 안 되고 결국에는 폐기가 됐습니다. 왜 안 바뀔까요?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고 그 법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법들로 인해서 스스로 예외를 적용을 받고 있는 거죠.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내 월급을 내가 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의 급여나 수당들을 본인들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들도 이게 본인들의 특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러한 특별위원회라든지 관련된 법률들이 발의가 됐던 거고, 선거 때가 되면 이런 특권들을 내려놓겠다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당선이 되고 나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막상 그 자리에 앉아보면 그게 실제로 똑같은 돈을 받더라도 훨씬 세금을 적게 낸다고 했을 때는 특권들을 포기한다는 게 심리적으로 쉽지 않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직장인 A씨가 있고 국회의원 B씨가 있다고 했을 때 똑같은 한 1억 6천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은 직장인 A씨는 소득세나 사대보험 이런 것들을 다 떼고 나서 실수령액이 1억 1,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국회의원 B씨는 소득세나 사대보험,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더라도 실수령액이 약 한 1억 3,300 정도,
2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2천만 원이면 웬만한 경차나 중고차 한 대 값이죠. 둘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둘 다 똑같이 돈을 버는데 1년에 2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일반 국민들이 더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로자들은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급여를 받을 때 그 급여에서 자동으로 세금을 미리미리 다 원천징수를 해갑니다. 국회의원들도 급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되는 건 똑같은데 비과세 항목이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금액 자체가 훨씬 작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런 활동비라는 이름으로 큰 제약 없이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금도 안 내고. 그리고 이 특별활동비라는 것이 회기 중에 출석을 했을 때 받는 돈입니다. 근데 실제로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유에 대해서 내가 결석계나 이런 서류들을 내면 그대로 다 받아줍니다. 심지어 2023년에는 한 의원이 구속이 됐는데도 활동비를 꼬박꼬박 다 받아갔어요. 의회에 출석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말이죠.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출석률은 93%지만 재석률은 70%밖에 안 된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출석 도장만 찍고 어딘가에 다른 일을 보러 나가버린다는 거죠. 제가 세무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의 재무나 회계 관련된 데이터들을 검토를 합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세금은 정확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게 하다못해 작은 액수더라도 신고가 잘못 들어갔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죠. 그리고 어떤 신고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다라고 하면 이거 왜 이렇게 신고했냐 라면서 소명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이 구조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이건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라는 거였습니다. 과세 형평성이라고 하죠. 간단하게 말해서 같은 경제적 이익에는 같은 세법을 적용해야 된다. A씨가 1억을 벌었고 B씨가 1억을 벌었으면 똑같은 세율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국회의원만큼은 같은 돈을 받더라도 세금은 절반만 냅니다. 왜냐면 그 돈의 일부를 급여가 아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게 내가 본인의 주어진 업무를 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돈을 지급받으면서 내 계좌로 들어오고 금액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사대보험이 가입이 다 되어 있는데 이거의 30%는 급여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용처에 대한 증빙도 일일이 다 낼 필요가 없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납득이 되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에서 어떤 경비를 지출했을 때 이거에 대한 적절한 증빙 자료들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월에 313만원의 입법활동비 그리고 78만원의 활동비를 아무런 영수증 없이 받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제도가 6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세금은 단순하게 돈의 문제가 아니죠. 신뢰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기꺼이 납부하는 이유는 국가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낸 세금으로 나라가 잘 운영될 거야. 학교도 짓고 도로도 깔아주고 이런 환경들을 개선해주고 그리고 이러한 법들을 만드는 입법기관도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도 그걸 총괄하는 행정기관도 모두 각자의 업무를 다 잘 할 거라는 그런 믿음에서 기꺼이 이 납세의 의무를 이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국가를 대표하는 자들이 이 세금에 대해서 예외를 누린다? 그건 이제 제도적 신뢰가 깨지는 순간들인 거죠. 나는 꼬박꼬박 세금 낼 거 다 내는데 이들은 특혜를 누리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이 신뢰에 대해서 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에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제도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과연 이러한 제도들이 언제쯤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그 질문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